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인 어제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 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 확정 보도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방송사들의 예측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MBC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성을 얻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원의 경우 각각 48석씩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집계했습니다. CNN은 하원의 경우 공화 204석, 민주 187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는 민주 48석, 공화 4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양당의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지면서 12월 6일 예정된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입법 지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만 합니다. 98.2% 개표 완료 기준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이 49.4%,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48.5%를 각각 득표해 결선 투표를 기정사실로 굳혔습니다. 조지아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중간선거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압승까지 전망됐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레드웨이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낙태권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98년과 2002년처럼 탄핵 역풍이나 9.11 테러와 같은 대형 이슈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가령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반에 치른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의석 63석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하원 40석을 각각 추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상승세를 탄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승하고 상원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수혜 연령을 70세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또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IRS 국세청 직원 2배 증강도 폐기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운용에서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7%가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를 하회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약간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공립대학 신입생 등록 숫자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대학 시스템은 지난 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6개의 조지아 공립대학에서 총 1.8%의 등록률 감소가 발생해 학생 수가 6,176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지아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3만 5천여 명입니다. 대학 당국은 학생 수의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재정적인 불확실성의 심화, 고용시장의 화랑으로 학생들이 학업 대신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11일 베테랑스데이를 맞이해 메트로 애틀랜타 전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대표적인 행사로는 11월 11일 오전 11시 배터리 아틀란타와 애틀랜타 히스토리 센터에서 베테랑스데이 기념식이 거행되며 배터리 애틀랜타에서는 기념식 후 군악대 연주와 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더누디, 마리에타, 놀크로스, 미드타운 로타리 클럽 등 각 지자체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를 거행합니다.
내일은 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베테랑 스데이를 기념해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제공하며 군인 아이들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어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MBC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는 민용기 동행 취재를 실제로 불허할 경우 별도 여객기의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일에서 16일 캄보디아 푸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